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은 아크인베스트의 타샤 키니가 야후파이낸스와 인터뷰한 자료가 있어서 아크인베스트의 밸류에이션 모델링과 전체적으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2024년 테슬라는 $7,000가 된다. 8월 28일 불과 얼마 전에 아크인베스트의 테슬라 담당 애널리스트 타샤 키니와의 인터뷰를 보면서 다시금 테슬라의 현재 가치란 니오와 샤오펑 등 경쟁자와 배터리데이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아크인베스트에서 설계한 밸류에이션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시장에서 테슬라에 관해 가장 불리시한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있다면 메론 캐피탈과 아크인베스트일 것 같은데요. 아크는 예상 시나리오에 따라 2024년 기준 베이스 케이스를 $7,000에 두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확률상의 매트릭스 값에 의한 것인데 베어 케이스일 경우 $1,500, 불 케이스일 경우 $15,000를 예상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이럴 것 같습니다. 라이클리후드라는 것은 특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하는 가능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의 가능도로 $1,500 이하로 가고 25%의 가능도로 테슬라는 $15,000 이상으로 향할 것이란 겁니다. 주로 이를 가르는 변수는 자율주행 시나리오입니다. 아크인베스트의 밸류에이션 모델은 시나리오를 10가지로 나눴습니다. 시나리오 골든구스부터 블랙스완까지 자율주행과 공장 효율화, 비용 효율화에 따른 가능성을 3가지 지표 삼아 평가한 것이고 테크 애널리스트가 참가하여 모델링 과정에서의 확률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골든구스, 자율주행도 성공하고 공장 효율화도 성공하고 비용 효율화도 성공할 경우 $22,000부터 블랙스완으로 파산일 경우에는 $0까지의 분포도를 그린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1,500와 $15,000의 차이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베어 케이스에서는 약 320만 대의 차를, 즉 전기차 시장에서만 멈춘 것이죠. 그리고 불 케이스에서는 710만 대의 차를 파는 것으로 고려되어 있습니다. 셀링 프라이스는 라이트 법칙에 의해서 배터리 단가 하락이나 제조 원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불 케이스로 갈 경우에는 로보택시에 따른 수익성이 더 커지므로 중요해지지만 전체적인 평균치로 놀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아크인베스트가 예상하는 2024년 전기차 시장의 크기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전기차 시장이 2024년 기준 3,700만 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켓쉐어는 보기 편하시도록 제가 넣어봤는데요. 이는 이제 보통의 컨센서스보다 약 6배 정도 큰 수치입니다. 보통은 2024년에 세계적으로 600만 대 정도의 전기차가 판매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최근에 나온 상반기 자료를 토대로 놓고 볼 때는 올해 상반기 글로벌 자동차의 판매량은 95만 대였습니다. 2020년 글로벌 전기차의 판매량은 하반기 기준 상반기에 공장이 안 돌아갔거나 수요가 낮아졌던 것을 감안하여 약 37% 성장하여 225만 대가 판매된다고 감안하면 2021년 기준 450만 대, 2022년 기준 900만 대, 2023년 기준 1800만 대, 2024년 기준으로는 3600만 대로 아크인베스트의 예상이 되려면 3700만 대이니 대략 연평균 100%씩 성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점에는 오스본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를 좀 들자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바꿨던 것처럼 어떤 회사가 다음 제품을 판매할 단계가 아닌 지금의 시점에서 1년 안에 준비되고 있는 차량이 아니라 한 2, 3년 후에 차세대 차량을 미리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기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그런 대기 수요로 하여금 현재 시점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서 올드하게 느끼게 함으로써 구매를 중단하는 효과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차세대 제품을 사고자 하는 대기 수요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잘하고 있는 게 테슬라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기대감을 버블링해 놓음으로써 미래의 내연기관 수요를 끊어내고 이들이 전기차의 수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더 빠른 시장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이런 모델링은 아크인베스트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크가 가장 급진적인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인산철 배터리로 저가선을 뚫는 가능성을 보고 있자면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 더 가속화될 거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모델링은 이쯤 되면 아마 스마트폰 사례가 궁금해지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년간 매년 YOY로 거의 70%에서 30%까지의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죠. 왼쪽의 리스크 부분은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점은 약간의 부정신호로 볼 수 있으며 오른쪽의 현재 밸류에이션 외의 기대점으로는 에너지 사업부에 대한 반영이 없다는 것, 그리고 UAM이나 에어택시가 만약에 2024년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왔을 경우 이것이 얘기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아마 2024년 후에 나올 것이므로 이것은 이제 준비는 했으나 빼겠고요. 그리고 기존의 오토메이커 시장이 아니라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이 소프트웨어로서 독과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나눠서 볼 때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는 독과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올해 타샤 키니가 발표했던 내용 중 유의미했던 것은 자율주행 차량 공유에 대해서 모델링했던 이전 자료에 비해서 지금 새로운 가능성을 추가하면서 더 수익성이 높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택시나 기존의 차량 비용 모델에서 단서들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키니가 잠재적 현금 흐름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의 플랫폼 요금에서는 20%에서 30%의 피를 징수할 것으로 가정했으나 경쟁이 거의 없는 시장으로 가게 된다면 약 60%까지도 플랫폼 피를 받을 수 있겠다는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래의 모델링 중에 불케이스에서 로봇택시로 인해서 생겨나는 수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어서 마지막으로 야후 파이낸스에서 인터뷰한 아크인베스트의 애널리스트 타샤 키니가 전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Well, two stocks that have helped drive the recent rally, Apple and Tesla. Both shares have surged since announcing stock splits. Apple shares up about 18% since the end of July, and Tesla up nearly 40% since announcing this stock split. Let's bring in Tasha Keeney. She is an analyst at ARK Invest and covers Tesla there. Tasha, let's talk about what we have seen in the run-up to this stock split. This is taking effect on Monday. As far as we understand, it doesn't change the fundamentals of the company, but it seems like investors just can't get enough of it. Yeah, well, I think you nailed the point there, is that it doesn't really change the fundamentals of the company or the story. I think from our perspective, a stock split now, especially with fractional shares, shouldn't have that big of an impact. But of course, you could see, some price appreciation from investors basically sort of misunderstanding it, thinking that it might be cheaper. But the long-term story with Tesla, our thesis is still intact. We think it's a leader in electric vehicles, in full autonomy, and we think it's 3 to 4 years ahead of the competition on that front. So from that perspective, our expected value for Tesla by 2024 is still 7,000. 7,000. Yes. I mean, has the fundamental, that's a pretty high target when you consider where it's trading at right now. You mentioned that there's this fundamental misunderstanding of what a stock is, but we've heard a lot of investors or a lot of analysts who've come on and talked about the potential in the battery day, what could happen moving forward. I mean, is there a fundamental case for Tesla that has changed over the last month that has driven this stock even higher? Well, I think in general this year, there's been a couple things on Tesla's side. Of course, the earnings report was received well, the possibility of S&P inclusion. But really, I think that during the coronavirus shutdowns, it's become even more clear. So if we just look at the electric vehicle opportunity, if you think of a traditional automaker who is investing in electric vehicles and basically how they're going to handle that when their core business is really sinking, I mean, that just becomes a lot more difficult. And they were already struggling with the technology. It's not their core expertise. They have to build an entirely new car. If you want to copy Tesla, that means building it from the ground up. That just becomes 10 times harder in a time like now. So I really feel like Tesla's leadership in the field is solidified. And then, of course, on the autonomous front, we still see Tesla has much more scale than any other automaker, than any startup, because it's using its customer fleet to collect data. So that's still ongoing. So, I think more so now than ever, it's sort of as an innovator, because Tesla's so far ahead, it now has that sustained lead. There's certainly a lot of excitement riding on Battery Day later in September. What specifically are you expecting on that front? Yeah, so my partner analyst, Sam Course, has done a lot of great work on the batteries for Tesla. So one thing that we're currently excited about is there was some teasing of basically an improvement in energy density that would make it so that batteries would allow for electric jets. So Elon Musk has talked about supersonic electric jets before, but said that, the energy density wasn't there. Now he's saying that could happen in the next 3 to 4 years. What that means is that could be an incremental improvement for electric vehicles, but where it really makes the difference is for vehicles that fly. So this could enable things like electric air taxis. So actually, according to Sam's work, an electric eVTOL,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vehicle, could actually transport you, for instance, in New York, from downtown to the airport for the price of a taxi today. So this could be, very disruptive, very quick. You could basically fly over traffic.
And we think, this could be a fully autonomous operation. And I think it's, it sounds like a very far out there idea, but the fact is we're actually approaching that point today because of these chemistry improvements. So what you're saying is essentially we're not likely to, it's not about just the shift of Tesla going from a manufacturer to supplier with its battery technology, but being able to expand where they supply the batteries in place. Yes, well, it could exactly. It could sort of open up opportunities for batteries across vehicle form factors. So we think, batteries are sort of this innovative platform. One of the reasons we're so concentrated on them at ARC is because they enable disruption across a lot of fields. Electric vehicles is a huge opportunity, but it also enables things like drones. So this could be, in this case, the larger form factor drone that transports people or cargo. But you could also have drones that, of course, transport smaller packages. So again, this seems like a far out there reality, but it's here, it's now, and the technology is ready. And Tasha, when you talk about the kind of levels you're expecting for the stock, upwards of $7,000, is the battery technology really going to be the catalyst to get it there? I mean, it's interesting. We've been talking so much about, what has been working for Tesla, and the cars, the auto element of it almost seems sort of like an afterthought, given the potential you're seeing in its expanding business in other areas. Yeah, I'm glad you asked that question because the expected value includes our assumptions for the core EV business, but also Tesla's position in enabling a fully autonomous taxi network. And actually one thing in our research that has changed over the past year, so Tesla's talked about launching this Uber-like autonomous service. On the last earnings call, Elon Musk said that he's basically at this point where he can drive from his house to work with almost no interventions. He thinks they're very close to solving for full autonomy. With our most recent research, so let's say Tesla launches a ride-hailing network with human drivers. They basically have to do this to learn the ins and outs of ride-hailing anyway, and to seed the autonomous network, sort of that create the bones of it. But this is also an interesting business opportunity for them because Tesla's costs on a per mile basis to drive a Tesla, it's actually cheaper than the average vehicle on the road or than the average ride-hailing vehicle. So what that means is Tesla could take a higher cut than Uber and Lyft off of revenues. It could actually pay its drivers more. It could offer, vertically integrated insurance offerings because it's much more vertically integrated than the ride-hailing networks. And it could be a really interesting time to launch that right now with a coronavirus epidemic because basically, there are these gig workers that are looking for work. There are customers that don't want to take public transportation, and Uber and Lyft are really hurting. So I think this could be a big opportunity for Tesla, and it actually sort of de-risks that autonomous thesis. Because if you think autonomous technology is crazy and it's never going to happen, well, okay, they can launch this ride-hailing network, and that actually gives them this software as a service like margin business model, this recurring revenue, without solving for that big technological leap. And if you do believe in autonomy, it also gives them the data to then feed that autonomous network and make it better. Tasha, it's fascinating to look at all the parts that way. Let me ask you really quickly, though, about what you see in the Chinese EV market. We had XPeng, which is seen as a competitor to Tesla, come to market this week. We've also seen a huge run up in the stock for NIO, also a competitor, although that stock is down more than 6% today. Is that the case for growth in China still intact? And in fact, are we seeing it gain momentum now? Yeah, so the Chinese market it's the most important auto market, and for electric vehicles, our forecast is 37 million EVs sold in 2024. China should be roughly a third of that. And actually, for autonomous taxis, we think the market value should be worth in the trillions at that point, around 4 to 5 trillion. And again, China could be a third of that. So it's a really, it's basically the most important market in both cases. And the electric vehicle market specifically, competition is very high. There's over 150 electric vehicle manufacturers in China. And it's a very unique market where the government has a lot of say in who wins.
So that said, looking at startups like this, we don't think that a company like Tesla is going to be the only player in the certainly in the Chinese electric vehicle market, but also in the global electric vehicle market.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sort of see and watch how these companies get to scale. One important thing to look at for both of them is how much they're insourcing versus outsourcing. Again, because that vertical integration has been a really key advantage of Tesla's. It's very important when you're building a software platform on top of the car. And it's also of course, very important for an autonomous network as well. But you also get the full advantage of your battery system, again, if you're sort of vertically integrated. So I think, that both of those players are outsourcing some parts. So I think sort of watching that story and seeing what the end product will be, how much will they insource versus outsource, is an important thing to look at. Tasha Keeney with ARK Invest. Always good to talk to you. Great to see you, Kiko. 오늘은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조금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